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밖에 이렇게 풀어져서 돌아다니는 개들이죠. 이 들개. 들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천 지역 지자체들이 보상금을 내걸고 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먼저 포획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야생화된 그 유기견들이 들개로 돌변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가축이나 사람을 물어 그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들개 출몰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면서 들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천 지역 지자체들이 이 포획된 들개 숫자대로 민간 업체에 대가를 주는 들개 포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10개 군구 가운데 8곳이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들개를 포획하고 있는데요. 포획된 들개는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다 큰 성견은 마리당 50마리, 그리고 크기가 작은 개는 그 마리당 20에서 30만 원 이게 수준인데요. 시는 이를 위해서 6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해서 각 분구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포획된 들개는 당초 예상했던 100여 마리 정도를 포획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벌써 한 200여 마리가 이제 넘어서면서 예산을 배정된 예산을 넘어섰는데요.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한 예산을 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이제 들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들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들개가 이거 또 되게 많나 봐요. 어떻게 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들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연수구 선악동의 한 양계장에서 기르던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던 들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이제 계양구 단안동과 이하동 농장에서요. 이 송아지와 염소, 닭 등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서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1, 2개월 전에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닭 30마리가 이 들개에 물려 죽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5월에는 이게 지금 이 가축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2019년 5월에는 인천의 대표 유원지인 인천대공원에 한낮에 이 들개떼가 출몰해서요. 아이고. 지나던 여성을 공격해서 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들어서 시민이 놀라면서 넘어지는 상태에서 머리와 손 부위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유기견들이 야생화되면서 주택가를 떼지어 몰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종종 목격되면서 주민들이 이제 불안에 떨기도 하는데요. 이 포획 후 입양 등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들개를 포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뭐 찬반 의견이 비등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울 텐데요. 이 끈이 풀려서 돌아다니는 보통 이 끈이 풀려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유기견 한 마리만 만나도 이렇게 좀 무서워 못 움직일 정도인데 이 낮이나 밤에 이 떼로 몰려다닌다고 하면 이 끈 없는 이 개들이 들깨 전해가지고 몰려다닌다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이 공포일 텐데요. 이처럼 개를 무서워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게 되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어찌됐든 이제 지자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줘서라도 들개를 포획해서 이제 사전에 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동물 애호가나 일단 일부 주민들은요.
민간 업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린 강아지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들깨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그 흔치 않은데 무작정 포획 후에 장기간 그 방치하는 건 역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잡아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잡지 말라고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하다 보니까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합리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나와서 주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들깨들도 뭐 그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대 3대 총장 선거가 그 본격화가 되면서 그 최근 합동연설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선 총장 후보들이 그 대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인천대학교 이 총장 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립대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지난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총장 그 선출이 일단 무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대학교 3대 총장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난 29일 그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총장 예비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모두 4명의 후보자들이 나와서 대학 발전을 위한 이 각각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뭐 후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만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은 송도 캠퍼스의 학습 및 연구를 위한 건물 신축과 이 대규모 국책 연구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는 후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물포 캠퍼스를 개발해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이 셀트리온과 삼성 로직스,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이 송도 11공구 부지를 활용해서 감염병 전문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인교대와 이 단계적 통합과 의과대학 이 설립을 추진하는 이런 그 공약을 제시한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일제 박사과정 양성 프로그램 도입과 그 사랑받는 국립대 브랜드를 정립하겠다 이런 후보도 있었는데요. 인천대 총장위원회는 이제 오는 그 3일과 4일 이 정책 토론회 및 정책 평가를 거쳐서 이 3명의 총장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에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이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 최종 후보자를 정해서요.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을 제청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 일정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 다음 달이면 새로운 총장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새 총장 임명은 새 총장은 이제 임명과 함께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저희 그 2부 때 그 도시재생 일환이죠. 그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관련해서 2부 때 또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오늘 뭐 인천대 날인가 봅니다, 국장님. 1부, 2부. 예. 네. 자, 아무튼 계속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